(9월 26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정부의 부채 협상 난항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시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7%, 0.1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했지만 미국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둘러싼 우려가 지수를 자체로 끌어내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3%, 0.01% 하락한 반면 독일은 0.01%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 시행 예산을 포함한 개정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빠르면 27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8월 내구 제조문이 전월에 비해 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8.1% 감소해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아울러 8월 미국의 신규주택 매매 건수도 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7.9% 늘어난 42만 1000건으로 집계되며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 정치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닷새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재정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정도 내렸고요. S&P 500 지수 역시 1700선 아래에서 여전히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소폭 하락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조정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그나마 기간 조정 양상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 펀드 환매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물 공백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을 앞두고 9월의 마지막 기간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이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차츰 줄어드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물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점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차츰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2000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연기금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그 성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지금 고가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밑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외국인보다는 지금은 연기금에 우리가 좀 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주 바스켓에는 상당히 연기금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지수 관련주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연기금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우리가 6월 25일이죠. 6월 25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하단 자체 7월 중순까지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저점을 잡았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연기금이었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PER 8에서 9배 사이의 밴드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크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런 대형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데 이런 바스켓 아래는 대형주보다는 좀 더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당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지수 1860포인트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기금의 바스켓 안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형주 지수 관련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어느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6월달, 7월달에 연기금이 비중을 확대하던 종목군들이 아니고 지금은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관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연기금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스타일 특징이 있겠죠. 그렇게 특징적으로 한번 본다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파악을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 척도에 대한 부분 PR이라든지 아니면 PBR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관성 있게 매수를 하는 스타일인 만큼 그런 종목군들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연기금이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사고 있을까? 바로 중소형주 중에서도 운수상 및 부품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PER 밴드 자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만큼 실적 자체가 좀 더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 2분기까지 실적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에 기대감이 들어가는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2분기까지 적절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이냐 판별을 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고점이거든요.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종목군마다 선별적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상당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는 종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PR 가치가 높은 그런 연기금의 매수세,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에 주목해야 할 때이고 최근 연기금 쪽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단연컨대 메탈은 가장 위대한 금속이라고 하죠. 그만큼 KH바텍을 빗대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그만큼 KH바텍 같은 경우에 외장재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KH바텍이라는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매겨본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8.4배를 적용해서 하더라도 35,000원, 36,000원까지 넣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지금 26,000원대로 머물러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IT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만큼 업황 테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또 한 개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같이 IT 종목군들은 관심권 받기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분위기상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거지 분위기만 좀 더 전환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리고 맨 앞에 서서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KH바텍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T 종목군들을 보실 때 우리가 KH바텍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KH바텍 반등이 나왔습니다. IT의 물꼬를 좀 더 트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항상 지금 2002년부터 꾸준히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할 때 보시면요, 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게 됐을까? 다 메탈 부분이었죠. 외장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또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또 빠지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또 만들어내는갑다 하면 또다시 주가는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번에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쉽게 빠진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상당히 잘 만져준 차트거든요. 무슨 말이냐, 월봉 그리고 주봉상에 어느 정도 이평선 자체를 따라가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각별하게 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도율 자체는 잡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상단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손을 바꾸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를 좀 더 올리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봉 한번 보시면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매물을 좀 더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상단이 3만원대거든요. 그리고 하단 자체를 잡아본다면 하단이 23,000원, 그리고 박스권 상당히 넓기 때문에 중간 밴드인 26,000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밴드 자체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 그리고 크게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닥이 코스피가 지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차피 돈의 흐름 자체는 코스닥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은 IT 부품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가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26,000원대를 우리가 매수가로 좀 대응을 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하단에 24,000원대를 손절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만드는 KH 바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었는데요. 26,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격 정해 주셨고요. 빠르게 목표 가격 3만원까지 올라올 것이다 전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시려고 들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관련 업종들,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쨌든 시장이 지금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의 분위기가 좀 더 좋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쪽으로 매수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결국 정답인데요.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진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미국 내 판매량을 포르쉐를 앞섰다는 뉴스는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행보를 보면은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 시장으로 바로 런칭을 하는 행사를 가지지 않고 홍콩을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의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홍콩 내에는 테슬라 S 모델에 대한 그 가격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얼마가 될지를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 홍콩의 수요자들이 예상 판매 그 수량을 다 채운 상태입니다. 선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또 중국 본토 내에 그 부자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큰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이나 또 우리 국내 시장에도 연계성을 계속 내세우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로 좀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눌린 몫시에 공약을 해주는 전략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주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나중에 또 추가로 발굴이 되겠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역시 삼성 SD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매수 선호도가 좋은 일진 머터리얼스 그리고 개인들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었던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이 지금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매수가 계속 확산돼서 상승률이 계속 나온다라면 아마 이 종목도 관련주 해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 그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처럼 그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호재가 참 많습니다. 테슬라 효과에 또 어제는 중국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를 20만 대 정도 보급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죠. 말씀해 주셨던 삼성 SDI가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민감하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추석 전에 바로 저희 추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때가 딱 적절한 매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주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18만 원 위로 훌쩍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20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조정을 같은 기간 정도로 거치게 되는데 이 조정이 나올 때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흐름이 결정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 시장의 상승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조선주 같은 종목들인데요. 그런 종목들도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거기에서 같은 상승 기간만큼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방향성이 결정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옆으로 기느냐 아니면 또 오히려 좀 조금씩 상승을 하느냐 이런 면을 잘 보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1차 상승은 7월 달에서부터 8월 달 사이에 한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 정도 중순까지는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 자체를 보시면은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박스권이지만은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향으로 약간씩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목의 후발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분홍색 라인, 외국인들의 지분율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늘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이 직접적인 연계가 있건 없건 간에 결론적으로 테슬라하고의 주가 연계성을 내세우면서 주가를 매집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형태의 조정 구간을 띄는 종목들이 매수가 강하고 과거 시장에서 강했을 때도 역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형주들 요번에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철강이나 아니면 조선, 그 다음에 건설, 화학 같은 종목들도 이런 식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추가로 공략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매수가 굉장히 강하고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0만 원까지는 끌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바로 전이었죠. 16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 함께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목표가 20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관심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앞서 추천 종목으로 주셨던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삼화전기까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한 종목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삼화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저장 장치 쪽인데 실질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삼화전기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할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전력난 문제 때문에 전기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테슬라의 상승 때문에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테마성 종목들은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건 없건 간에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고리처럼 엮어 들어가면은 항상 매수가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형태로 가고 있고 또 고점 11,000원대에서부터 지금 7,000원대, 6,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 그 흐름을 이용해서 반짝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단기 대응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고 반등 주면 파는 식의 대응을 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6,900원에서 7,05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8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무난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화전기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우량주 전문가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무리됐습니다. 펀드 환매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 압박, 매도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낙폭이 크게 밀려왔을 때 그때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할 기회를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쉬어가자라는 전략이신데요. 예,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1960포인트죠. 1960포인트 날부터 계속 이제 현금화에 주력하자.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 안에서 적극적으로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고, 거기에 궁극적인 브레이크는 61일 평, 그리고 특히 300일 평에 쉬었다 61일 평까지 붙일 때까지 조정받을 것이다. 이 시황은 제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11일평 하방 이탈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5일이평, 11일평 데드 크로스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이격도가 11일평이 100 이하로 내려가고 궁극적으로 21일평이 100 이하 내려갈 때까지 이격이 합선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 자체는 계속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딜레마가 하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이 3차 상승인데 지금 2차 상승으로 끝날 것인가 3차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이 2차 상승 부분에 1940포인트 이후에 나왔던 부분은 저는 되돌림 사파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파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은 저는 1960포인트 이상에서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식을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피봇에서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05포인트 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니까 무조건 때려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 말 안 듣고 선물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선물 팔으라 하면 팔아야죠. 왜 삽니까? 내 못 살겠습니다. 선물 매도하라니까 왜 개인막 콜 사가지고 지금 물 먹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마 여러분 선물 250만원씩 한 포지션 물 먹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진짜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포지션으로 봤다 이렇게 보고 주 피봇 자체가 선물 중심 피봇에서 계속 밀려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 피봇의 205와 월 피봇의 상단 부분 205가 중첩되기 때문에 20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205포인트 가까이 가면 현금화에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해야 된다. 오늘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그래도 되돌림의 모양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금화에 꼭 부두의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자료를 봐서 정통적인 거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어제 전환선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전환선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전환선은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선이 올라가면 주가가 급락 나오지 않고 받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입니다만은 주식 자체가 크게 힘쓰는 그런 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23일인데요. 23일 주가 저점에서 떴는데 주가가 많이 뜨면 26일 정도 행복 국면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주식은 꼭 한 템포 쉬어가라 이렇게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가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막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급락 모양은 주가에 가기의 되돌림이 한번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에 쌍봉 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캔들 볼륨 차트, EQ 볼륨 차트를 보면 주가 자체가 최근에 거래 없이 상승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거래 없이 상승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아직까지 주식이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선물 매도는 자주 하고 개별적으로 일단 단타를 겸하면서 매도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매물대가 늘어납니다. 매물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1900포인트에 있던 매물이 줄어들면 이 줄의 교차 지점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계곡선으로 본 선물 모양 보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57까지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 선물 257 같으면 지금 6P입니다. 6P 같으면 한 7포인트니까 67에 42, 40포인트 정도 주가가 급락 나온다. 40포인트 급락 나온다면 장 자체가 1950까지 또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선물 한 가격대 평균 가격이 265입니다. 그래서 255, 최악의 245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과감하게 현금화해라. 내가 팔고 주가 좀 올라야 됩니다. 주가 올라야 되고 내가 사고 주가가 좀 빠져야 되고 내가 사고 주가 좀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운이 있지. 내가 제일 꼭지에 팔겠다. 제일 저점에 사겠다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물망 차트로 봤을 때 그물의 중심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250에서 255 사이 있죠? 저번에 여러분 제가 260에서 265 감독할 때 안 믿으셨죠? 지금 딱 막상 올라가니까 여러분 당황하셨는데 그때 그물망 차트가 260에서 265에 포진된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하는 모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가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과거에 지금 올 연초에는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틀리게 보이는데 요 위쪽이 미국 다우존스 지수 일본 지수고요. 다우존스 지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보면 서서히 글로벌 증시와 똑같이 움직이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견이 있지만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장도 이제 글로벌 증시와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 7개월 동안은요.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영 틀리게 움직였죠. 이때 참 미쳤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신고가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양을 보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가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글로벌 증시하고 맞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요. 종합주가지수, 다이존스지수, 종합주가제 코스닥, 전기전자, 반도체 쭉 보면 코스닥을 빼고 모든 주가는 글로벌 증시와 같이 움직인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주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코스닥 주식을 2개월 전부터 특히 560 찰나에 주가가 이때 간다고 거품 물 때 상승할 때 음봉은 분명히 하락의 연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지금 300일 이평이 달려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하방 이탈하고 5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들 이상한 앨리스, 왕대포, 어리한 X들이 저를 비방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주식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하락한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신용이 여러분 4조 3천 거의 개인들의 코스닥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주식 여러분 분명히 바가지로 여러분 피눈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저는 저 길을 가고 여러분 코스닥은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 고점 매도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제가 매도란 말 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지금 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또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 조선,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분명히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은 현금 관리하시고 특히 동양그룹에 관련해서 주가가 어수선할 때일수록 현금화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식은요. 301일평 최저 61일평까지 아니면 21일평까지는 분명히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눈에 훤한데도 갖고 있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고점에 사가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점에 어떡합니까? 안 팔면 되죠. 주식은 절대 썩지 않고 방부제도 필요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욱더 약해진 건강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특히 자동차, 지금 현금화에 주력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낮게는 60일 2편까지 밀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추천하시나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전기 장비 및 기기입니다. 삼성전자,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대주주로 있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핸드폰용 기판, 카메라 모듈, 전동 모터가 주요 제품이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관련 부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96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삼성전기는 보유기간을 제가 약 3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83,400원 보내서 RA로 2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지난 종목 AS를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8월에 주셨던 카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그 가운데 조금 손절가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최근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9,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은 10,000원이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 카프를 제가 추석 전에 떡가가시라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4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카프로, GS, SOL인데 모두 지금 상승 중입니다. 네, 카프로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탄 및 기타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유한비료 등의 82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은 대기업인 효성과 코롱 등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증가 중이나 영업이익은 2년 연속 흑자에서 작년에 약간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유보율이 2000%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화학주 LG화학과 OCI가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요. 충분히 여기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팔지 마시고 현재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상승하면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10,000원까지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바닥에서 드렸으니까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 신청 및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5종목 이상 분산 투자 잘 하시고요. 상승 시 분할 매도 잘 하셔서 수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년 이하는 주식 초보자입니다. 아마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위 분들 주식 투자 한 지 몇 년 되시냐고 하면 요즘 동네 아주머니들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널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5년 이하 하신 분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5년 이하 초보자이신 분들과 시간에 쫓기신 분, 또 직장인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저희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된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상큼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6일 목요일장 출발한 2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자세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재광 상무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될 텐데요. 걱정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갔던 9월 증시의 강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불안한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예고해 주셨던 것처럼 10월 체크포인트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닷새째 또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외 증시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 이제 환절기라고 하죠. 참 나이 드신 분이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식사를 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냉커피, 아메리카노 냉커피를 찾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 놀랐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따뜻한 커피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완연한 가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을하면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인데 주식시장에도 과연 이 가을에 이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려서 9월 달의 강세가 10월 달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첨예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는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현재쯤에서 매도해야 된다. 아니다. 장은 좀 더 갈 것이다. 매수와 매도 의견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지금부터 주의 있게 봐야 되는지 10월 달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체크포인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여러분 제가 체크포인트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9월 27일 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안 표결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밀렸어요. 경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42만 1000건으로서 직전월 대비 7.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내구재 주문도 0.1%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중반 이후 오후장 들어서 미국 시장이 하락 반전되는
하락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했거든요. 물론 이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부터 예고되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014년도 회계연도는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본다면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가 2014년도 회계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호 개혁법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이 공화당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 그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근데 상원은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 27일 날 본회의 표결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표결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되냐 여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10월 중순에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죠. 10월 중순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그 미국의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죠.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다음 달 한 중순 정도 되면 재무부 특별 자금이 완전히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 정부가 디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마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한도 그 부채 한도를 증액해줘야지만 이 미국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있을 부채 한도 증액 여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주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부존 자원이 적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수출이 꼭 경기하고 직결되거든요. 내수보다는. 그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죠. 이 환율, 원달러 환율 동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1,080원이 붕괴되면서 1,076원 70전에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이게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이하로 원화가 강세가 지속된다면 이거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10월달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추석 연휴 이전에 지난주 주초만 하더라도 9월 18일부터 추석 연휴였죠. 그 추석 연휴 이전에는 이슈가 뭐였죠? FOMC 회의에서 QE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며 양적 완화를 언제부터 시행할지 그것이 결정되면은 어려움을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죠? 양적 완화를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첫날은. 근데 금요일장에서는 급락을 했거든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도 큰 대세에는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동시효과를 앞두고 있는 장시작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체크 포인트도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조가 상승 기조이면은 웬만한 악재, 이미 예고된 악재는 뚫고서 전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격언에도 보면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악재에서는 조정 과정은 세 번 정도 악재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반등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이것으로 인해서 장의 상승과 하락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템포를 좀 조절하자 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해외 증시 동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어제 그제죠. 화요일 쪽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미국 시장도 이미 예고된 조정이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난 8월 2일 날, 그렇죠?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초에 15,658포인트,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급락을 보였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하락하는 각도와 상승하는 각도를 비교해볼 때 절대 이번 8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상승했던 9월달의 상승 각도가 절대 뒤지지 않죠. 이런 패턴에서는 이건 완전한 전형적인 상승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렸던 지지선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대 근접, 이게 15,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사이가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이제 그 지지선대 근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존스 공업지수 종가가 15,273이에요.
이미 15,300포인트가 붕괴됐기 때문에 지지선대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5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상승을 완전히 반식적인 하락 반전이기라 하기보다는 그동안 단기 급등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죠. 세계적인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볼트 선수도 이 정도 뛰었으면 100m, 200m 이상을 안 뛰죠. 이렇게 실력 질주하면 좀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유럽 증시나 선진국 시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선진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긍정적인 상승 기조입니다. 뉴욕 증시 더욱더. 자, 다음 그래서 뉴욕 증시는 상승 기조로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생략하고요. 이제 상해종합지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의 모습도 제가 좀 오늘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선의 뉴욕 증시랑 비슷합니다. 이거 이 상해종합지수는 이미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4월과 5월 달에 형성됐던 지선대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견고하고요. 그 지지선대가 2180포인트 라인입니다.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그럼 어제 종가가 2198이에요. 10포인트 남짓 빠진다면 지지선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상해종합지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네요. 예, 간략하게 하죠. 자, 국내 주식시장. 저는 매수만 있는 전략에는 전혀 변함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갖고 있는 거 이미 수익이 난 상태죠. 어느 정도. 이걸 한번 이익 실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지금이 팔기 쉬운 장인가 사기 쉬운 장인가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고 지금 뉴욕 증시도 5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량을 팔고 싶지. 더군다나 수익이 나신 분들은 대부분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 팔고자 하는 의욕이 사고자 하는 의욕보다 강한 장이다. 이런 장에서 고점을 절대 찍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저는 매수 마인드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매수 관심 종목은 말씀드렸던 대중국 수혜주, 조선철강 화학주 여전히 관심 주고요. 증시 회복했다는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들, 그리고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CJ, 제일제당, 고려안, 제일모직, 삼성전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여전히 매수 전략은 변함없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염두에 두면서 언제 얼마만큼 어느 기간만큼 사느냐 이 템포만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이가 모든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